이제 이 가게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Hello. How are you? I'm really good. How about you? Good too. I put my video in here. Really? You can see. Nice, thank you. He's really good at singing. It's you. Yeah, it's me. Okay, can I add something here? Yeah, of course you can. Today is the last day in Istanbul. Really? Yeah, I'm going to leave to Tbilisi, To where? Georgia. Georgia. Oh. Yeah.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 here to eat? To eat? Yeah. How about like the menemen? Menemen? Yeah, yeah. 안녕하세요, 윤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이고요.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와서 밥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렀었는데 이 가족끼리 운영하는 되게 정겨운 식당이에요. 우선 이제 구독자 10만 명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 영상 올리면 구독자 10만 명 될 것 같다 라는 말로 영상 마무리했었는데 이제 정말 구독자 10만 명 찍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50명만 구독 더 누르면 되는 거,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거의 2,000명 다 되는데도 오히려 구독 취소를 누르면서 실시간으로 10만 명 찍는 걸 방해해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주 짓궂은 사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장기 우상향을 막을 수 없었네요. 이렇게 역시 우량 유튜버, 우량 기업은 장기 우상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무튼 10만 유튜버 채널 운영 1년 만에 찍고 워낙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청자로 유입되시고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영상 켜봤습니다. 오늘이 또 이스탄불에서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로 넘어갑니다. 조지아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예금 들어도 세금이 하나도 없고 예금 금리가 연 1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보다도 그 가치 방어가 달러 대비 잘 되는, 지금 최근 5년간 원화는 달러 대비 30% 정도 가치 하락이 일어난 반면에 조지아 화폐는 15% 가치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도 예금 이자를 10%나 준다. 그게 다 경제 성장률이 9%, 10%에 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파이어를 이루고 매월 배당금 700만 원 받으면서 이제는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지아에 대해서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하고 그 산업 구조, 그리고 이게 유지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실제로 그게 지급됐는지,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전부 다 파악해가면서 제가 직접 보러 온 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조지아 관련된 얘기는 이제 라이브 방송 정말 많이 올려놨습니다. 조지아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런 금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등. 그래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일단 터키식 아침 식사 먹으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Can I play? Yeah, of course. For you? All the followers. 아하하.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that I'll be angry, the night will seem so l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na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I k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I know how much I love you. Don't want me to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 will take 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 one side. I take it everywhere I want.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I'm an alien. I'm like an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지금 이렇게 터키식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냄새부터 진짜 미쳤어요.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을 좀 화려하게 차려 먹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토마토와 치즈 그리고 계란 같은 걸로 만든 메네멘이라는 아침 식사입니다. 먹으면은 치즈가 쫙 늘어나가지고 적당히 짭짤하고 토마토 페이스트 맛이 확 나요. 빵을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맛은 그 비주얼에서 나는 맛 자체예요. 치즈, 토마토 페이스트, 양파 썰은 거, 안에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요. 찐득한 맛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터키식 아침 식사 플레이트예요. 이건 좀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는데, 터키식이 그리스식이랑 되게 겹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예전에는 같은 나라였어요. 오스만 제국 당시에도 그랬고 동로마 제국 때도 사실 콘스탄티노플로 묶여가지고 같은 나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도 올리브를 주로 먹어요. 올리브가 이게 두 종류가 있죠. 갈색 올리브 먹으면은
그래서 상당히 건강한 맛입니다. 그리고 터키식 아침 식사에는 꼭 꿀이 빠지질 않는데 꿀에다 이렇게 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터키 꿀은요 차원 달라. 그리고 치즈. 근데 이런 식의 터키식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막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데 별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되게 이상한 맛처럼 들릴 수 있는데 터키는 이 토마토도 차원이 달라. 팍 올라오는 감칠맛이 좀 있다 할까? 터키식 아침 식사 먹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원래 할 얘기 주제가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오늘 진짜 제가 뭘 사야 될지도 아무 주식 투자도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이 그 방법론적인 부분, 보통 이제 어떤 주식을 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해주잖아요. 유튜버들이 책임지기가 싫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내가 이렇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감은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식사 다 마쳤고요. 맛있게 아침 식사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돈 한 2, 3억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투자할까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겠죠? 왜냐면은 2, 3억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투자했다가 하락을 맞으면 되게 아프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파편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랑 영상 등에서 노후 준비 방법을 말씀드려 놓긴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정말 주식 투자 하고 싶은데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젊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숙소로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숙소 로비. 헬로. 인사해요 구독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학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저는 그냥 오늘 I was talking about like how could we get rich. Reach out. I mean, everybody wants to get to be rich, right? There's the only way to increase the money. How fast? Much as Elon Musk or much as Jensen Huang is buying stock. Now Turkey has high inflation Yeah. to save the value of asset, but it's complicated, right? It is. I was teaching about that kind of thing. Are you interested in it? Not really. Not really. We should retire, right? Yeah. We cannot work forever. We save the money for our retirement, so that's why I was talking about that. You're not really into that. Like my brain just cannot process. It's quite not really hard. You're not really into that. Okay, thank you so much. 아무 말이나 해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뭐라. 엑소가 볼 수도 있어. 아 네. 엑소 팬이래. 엑소 팬. 저 엑소 팬이에요. 진짜 한국에서 숙명여대 맞죠? 네, 중국어를. 나 너무 한국말 잘해가지고 역시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은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딱히 설득이 안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터키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저축을 해야 된다. 미국 주식 같은 거 사야 된다. 왜냐면 여기도 저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폭락해가지고 사실상 자신의 구매력을 거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딱히 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까지 제가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뭐 지금 최근 워낙 또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가치 방어를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심 갖고 제 영상을 눌러주신 분들일 거라서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대략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화폐 가치를 박살내면서 그 이유는 빚을 녹이기 위해서고, 왜 우리가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이길 수가 없는지 아시겠지만은 뭐 서울 집값 오르는 속도가 아득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소득 만들어야 된다 늘 말씀드렸고요. 아까 저 친구랑 말했던 대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막대한 자본을 들고 있는 그들의 자산 상승 속도와 똑같이 갈 수 있다. 내가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사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 가치가 10% 오르면 나도 10% 오르는 거니까 자본시장이 되게 막 불공평해 보여도 그렇게 따라갈 방법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괜찮거든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한테 이제 최근에 또 워낙 많이도 유입이 돼가지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종목 언급을 해버리면 하이닉스 사도 됩니까?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테슬라 사도 되나요? 또 제 채널 첫 영상부터 제가 매수했다고 추천해주고 1억 5천 원금 투자로 매달 550만 원 배당금 받고 있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은 개별 종목을 사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도 된다입니다. 제가 뭐 사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테슬라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엔비디아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말할 게 없죠.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는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도 되냐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사도 되죠. 사면은 뭐 처벌받나요? 아니잖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이 주식이 오를 거냐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안 그래도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공개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주식을 10억까지 불리는 포트폴리오를 라이브 방송에서 매번 공개하긴 했지만은 그거 따라 사셨다가 단기하락 맞고 저한테 막 책임지라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냐,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도 되지만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나 막대하게 크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 보니까 무슨 자기 생애 최초 주식을 산 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좀 잘못된 주식 투자의 결과가 멘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개별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식 투자의 방법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이 마지막 원칙은 진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정말 본인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관계로 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은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 ISA 계좌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절세 계좌죠. 이 안에서는 예금도 담을 수 있고 ETF, 주식 뭐 이런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왜 굳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1년에 2천만 원 이상 투자할 돈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 계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일반 계좌에서 뭐 초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개별 종목을 막 잘 고르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또한 ISA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절세 효과 덕분에 사회 초년생들이 저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제가 연 2천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소득이 되게 높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고 계실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연 저축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선저축 후 지출하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을 받으면 내가 정해놓은 100만 원, 전 100만 원은 적어도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을 월급 받자마자 바로 ISA 계좌에 보내는 겁니다. 쓰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월급 받으면 저축을 먼저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먼저 저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월급이 200만 원인 것 같은 상황으로 알아서 흘러가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다는 거죠.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모을 때는 반드시 선저축 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금 들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청년도약 계좌 계속해서 매월 7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석중님 왜 지금 원화가치 박살났는데 청년도약 계좌 하세요 하는데도 항상 청년도약 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월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들고 간다는 거, 그거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이 제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선저축 후 지출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저축한 돈을요 정해진 비율대로 매수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 받으면 내가 왜 얼마를 저축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넣고 바로 그 100만 원을 넣은 당일에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그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비율은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사회 초년생이 처음 투자할 때 변동성을 견디기도 수월하고요. 또 사회 초년생의 장점이 뭡니까? 앞으로 투자하고 노동소득을 발생시킬 기간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납입금의 50%는 S&P 인덱스 펀드를 구매하는 겁니다. 25%는 나스닥 인덱스 펀드를 구매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25%는 미국 단기채를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 받고 100만 원을 ISA 계좌에 넣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S&P 인덱스 펀드, 25만 원을 나스닥 인덱스 펀드, 나머지 25만 원을 미국 초단기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그 마지막에 미국 초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 25%는 다른 ETF를 사도 상관없습니다. 구성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S&P 500이라는 거는 미국의 500대 기업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편입시킨 지수입니다. 지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도 있겠고요. 그 나라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수인데, 이 S&P 500 지수라는 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시간 가치를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투자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하락했을 때 뺀 사람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길게 시간을 들이부은 사람들은 S&P 500을 통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S&P 500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요즘 유명한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여러분 핸드폰 키면 나오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열면 이거 자체가 애플이죠. 애플. 그리고 여기 칩셋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뭐예요? 마이크론, 인텔, 우리가 매일 먹는 맥도날드, 카드 긁으면은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수수료 주죠. 그럼 500개의 대기업을 한꺼번에 쪼개서 사는 거예요.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폐 가치가 박살나는 그 이익을 흡수합니다. 만약에 화폐 가치가 박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실적이 증가하죠. 이번에 애플 가격 올렸죠. 애플이 100만 원이었던 거 120만 원 올리면 20%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이폰을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이. 맥도날드도 똑같겠죠. 코카콜라도 똑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해자라고 하면 이제 성을 네모나게 가둬놓고 그 성벽 밖을 물로 채워놓은 이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그 해자 밖으로 고객들이 탈출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을 때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은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구매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구매한 것으로 유명한 세 종목만 따져보면은 뭐 코카콜라, 고객들이 이탈하기 쉽지 않죠. 맨날 코카콜라 마시고 판타 마시고. 그 두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계속 애플 쓸 수밖에 없죠. 내가 애플 계정에다가 남겨놓은 어플리케이션 결제 내역이라든지 아이클라우드 내역, 메시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구글입니다. 구글 유튜브,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죠?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500대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비자, 마스터카드 안 쓸 수 있나요? 한국에서도 써야 되는데 해외 나가서는 어때요? 안 쓸 수 없죠. 그 500대 대기업을 모아놓은 게 S&P 500입니다. 그리고 이 S&P 500은 매년 지수 편입과 퇴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더 높은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이 되고 미달된 기업은 편출됩니다. 그래서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들만 엄선돼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과 같은 장기 우상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S&P 지수를 50%를 ISA 계좌에서 채우셔야 된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승을 먹고요, 하나는 하락을 방어합니다. S&P 500 지수에는 은행주와 소비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되더라도 강력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방어를 해냅니다. 과거 이제 나스닥이 80% 폭락했던 리먼 브라더스, 뭐 닷컴 버블 이 시점 때도 최대 낙폭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50%는 굉장히 큰 시장 하락이지만 나스닥이 80% 하락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원금 1억이 2천만 원이 될 때 얘는 그래도 5천만 원으로 방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이 갑자기 죽게 되면 자신 전체자산의 80%를 인덱스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20%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이 말했던 인덱스 펀드는 나스닥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S&P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알려드리자면은 주식창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셋 다 이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장기적으로는 딱히 수익률 차이가 없습니다. 셋 다 그냥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비교를 해놓으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ETF 프로그램 좋을지, 같은 S&P지만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셔도 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100% 중에 25%를 뭐로 채우라고 그랬죠? 바로 나스닥 인덱스 펀드입니다. 주식창에다 이렇게 치면 돼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지수는 이제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100개의 종목만 편입될 수 있습니다. S&P 500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 편입하고 있으면서도 개별 소비재나 은행주 이런 것들이 편입될 수 있는데, 나스닥 지수에는 거의 기술주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500개가 아니라 100개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요. 특정 개별 기업의 상승과 하락이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지니까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이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뭐 하루에도 뭐 2, 3%씩은 등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페이스X, 테슬라, 엔비디아, AMD 뭐 이런 기술주들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2, 3%씩 깨져도 오늘은 좀 그런 날이구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S&P보다는 더 커요. 근데 이제 왜 S&P 지수에다가 50%를 넣고 왜 나스닥은 그 25%를 넣느냐, 역사적인 사례가 그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지수가 50% 빠질 때 나스닥 지수가 80%나 깨졌으니까,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긴 쉽진 않겠지만 처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계좌가 이렇게 많이 출렁이는 경우에는 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나스닥 지수는 조금 적게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스닥의 매력을 좀 더 느끼고 더 많이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구성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제가 미국 초단기 국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별로 국내 상장된 ETF가 많이 없어요. 게다가 IS에서는 미국 직투를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야 되거든요. 전 이 경우에는 뭐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하 국채를 25%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달러를 추종해요. 달러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달러가 내리면 같이 내리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영상으로 미국 초단기 국채라는 게 뭐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별명으로 어둠의 슈커월드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슈커월드보다 채권 설명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미국 초단기 국채라는 거는 만기가 3개월 이하 남은 국채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만기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불려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주식의 특징은 가격 변동성이 없고요. 매년 미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배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75, 3.5% 뭐 이러니까 그 정도 이자를 지급해요. 그걸 어떻게 이자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래서 얘는 사실상 안전자산이에요. 시장이 하락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 싶어가지고 그걸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5%그 채권은 바꿔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결정이 나옵니다. S&P 500은 50, 나스닥은 25%, 그리고 나머지 채권 25%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편성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이 매우 오래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무너져도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ETF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ETF 공부는 이제 이익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자산운용사 출신이었나요? 워낙 설명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평소에 살고 싶었던 우주 테크 주식을 좀 사볼까 하면은 채권이 아니라 우주 테크 주식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슈드라는 배당 ETF 사고 싶었는데 하면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거 사셔도 되고, 요즘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 제 채널에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 미국 성장 커버드 콜렉티브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초과 소득을 계좌에 이룩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TSMC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그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ETF로 구성한 걸 얘기합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도 있고요, 애플 밸류체인, TSMC, 구글 밸류체인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난 테슬라가 좋아, 난 전기차가 잘 될 것 같아, 나 항공우주가 좋을 것 같아. 그 25%의 그런 주식들을 사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1번, 2번이 뭐였어요? 선저축, 후지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저축해요. 내가 정해놓은 비율만큼 저축한 날에 그냥 산다. 시장 상황 보지 말고 사는 거야. 그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S&P 500 50, 나스닥 25, 미국 초단기채나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그런 밸류체인들, 레버리지도 사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ETF로 지금 수익이 200%씩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나스닥 9배 ETF 이런 거 사도 됩니다. 25% 비율이면 괜찮아.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원칙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계좌를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주식 투자를 했는데 계좌를 안 쳐다봐요, 계좌를 봐야지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오르는데도 수익률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시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S&P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뱅가드의 창업주 존 보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tay the course. 그냥 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라 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버텨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나 나스닥 지수를 투자한 모든 사람들은 하락장에 패닉셀을 갈기지만 않았다면, 모든 주식을 다 팔지만 않았다면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3번, 계좌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딱히 쳐다보지 않고 자기 일상을 보낼수록 그 시장의 모든 상승을 다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식을 계속 또 보다 보면은 계속 옆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막 들려. 몇 100%를 먹었다느니, 레버리지로 TQQQ 뭐 이런 했다느니, 속쓰리 이런 걸로 몇백 % 먹었다느니, 그런 얘기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리고 그런 상승률을 보이는 거랑 내가 그 상승을 버텨가지고 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막 내가 이제 차트만 보면은 다 먹을 수 있는 줄 알거든요. 제가 그래도 삼성전자 수익률이고 500%에 달하지만 삼성전자 평단이 54,000원인데 대부분 10만 원이면 판다고. 이게 아무리 올라봤자 그 수익률을 다 상승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비중도 적고 배당주로 매달 배당금이 나오니까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확정적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팔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익 구간이 달성되면 팔아버린다고. 어쨌든 막 계좌를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증권사를 들어가게 되고, 증권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막 급등락 종목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포트폴 변경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이렇게만 투자하셔도 돈 다 법니다. 돈 다 버니까 이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최소한 1년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 자유에 한층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식이라는 게 내가 직접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차트만 보면 내가 저 주식 사가지고 먹었으면 그 생각하거든요. 실제 사보면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하루에 등락폭이 엄청 연연하고 힘들어집니다. 결국엔 내가 주식에다가 돈을 넣은 순간부터 내가 관심을 진짜 가지게 됩니다. 뭐 기술적 분석을 하든 뭐 밸류에이션을 때리든 그런 게 시작이 되니까, 정말 오늘 영상은 아무런 주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느껴보셔라 라는 의미로 제작한 영상이 되겠고요.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일반 계좌를 통해서 개별주 구매하기, 연금저축 IRP 운영하기, 이런 것도 다 제 옛날 영상에 다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좀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걸 사고 싶으시다, 좀 지금 시점에 개별주 테슬라가 사고 싶다, 엔비디아가 너무 사고 싶어서 좀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싼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만의 꿀팁인데, 그런 개별주를 사고 싶으면 그 개별주를 살 돈 절반을 나스닥이나 S&P 인덱스 펀드를 구매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하이닉스를 1000만 원 사고 싶어, 그러면 500만 원어치 S&P 인덱스 펀드 아니면 나스닥 인덱스 펀드를 사시면서 같이 사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길게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윤석적이었고요. 라이브 다시 보기 3,900원 멤버십 가입부터 가능하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은 여러 가지 투자 얘기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지아 넘어가는 거, 조지아 예금 같은 경우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도움이 된다는 의견 많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한 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